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학과장 조창근 교수입니다. 2022년도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의 졸업작품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4학년 캡스톤 디자인을 준비한 졸업학생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학년 동안 건축공학의 여러 분야의 학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졸업작품전의 성과를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졸업 이후에 여러분들의 학업과 성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의 건축 분야, 그 다음에 세계 곳곳에서의 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발휘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감사드립니다. 4학년 학생 여러분, 캡스톤 디자인 전시회를 축하합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본인들이 건축공학과에 재학하며 그동안 배웠었던 건축공학과 관련된 지식들을 집대성한 좋은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 시간이 길어야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남은 4학년 여러 가지의 본인들 취업부터 시작해서 진로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잘 준비하셔갖고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고, 더 나은 모습으로 또 더 우수한 건설 관련된 인재로 발돋움하고 또 키워져 나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졸업작품전을 축하드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김태형 교수입니다. 우선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4년간 열심히 학업에 매진해온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4년간 배워왔던 전공 지식이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갔을 때 든든한 토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마지막까지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동안 행복했고 앞으로도 좋은 인연 잘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 4학년 졸업생 여러분, 먼저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축 환경 설비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셨던 1년 동안의 많은 결과물들은 담당하는 교수로서 큰 성과와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물 에너지에 대한 성능 해석, 그리고 건물 외부 환경과 실내 환경에 대한 쾌적성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시뮬레이션과 실험 결과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해서도 많은 성과와 그리고 앞날의 밝은 미래를 함께하기를 담당 교수로서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주욱입니다. 우선 2022년도 졸업 작품 전시회를 축하드립니다. 4년 동안 배우셨던, 학습하셨던 많은 부분들이 졸업 전시 작품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4년 동안 다양한 분야를 학습하시고 배우셨을 텐데, 그것을 바탕으로 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직종에서 미래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희망하고 미래의 전문 일꾼이 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2년도 졸업작품 전시 축하드리고 역시 졸업 또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강민우, 박채연, 조영찬입니다. 졸업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연구 목적은 혼화재 및 잔골재 미분의 과도한 혼입으로 인한 콘크리트 강도 감소를 확인 후 콘크리트 품질 향상을 위해 연구에 임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배합표, 연구 방법, 사용 재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 과정 또한 화면의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1시편의 경우 혼화제 과다시편이 6메가파스칼대로 나온 것에 비해 미분 과다시편이 10메가파스칼대로 나온 것으로 보아 21강도에서는 미분 과다시편의 초기 강도 발현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고 35강도에서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 시편의 품질로 보아 35PW31 경우에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품질이 보장되고 있으나 나머지 7개의 시편은 강도에 대한 품질 기준 공시체 시험 결과로 지정한 호칭 강도의 값의 85%를 넘기지 못하여 사용할 수 없고 사용 시 붕괴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목매김 시공 자동화 로봇 성능 평가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연구 배경과 목적은 현재 목매김 작업의 단점을 보완한 로봇을 제작하였고 로봇의 전체적인 성능을 파악하였습니다. 현재 건설업계에 사용되고 있는 로봇 현황과 목매김 로봇의 구성 및 프로세스입니다. 사용자 API를 사용하여 로봇을 원격 제어하는 방식으로 로봇의 성능을 테스트하였습니다. 로봇의 속도별 이동 거리 및 사선 주행, 로봇의 회전 등 로봇의 성능 테스트 결과입니다. 로봇팔의 최대 길이는 520mm입니다. 토탈 스테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목매김 작업을 하여 한 사이클을 측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분석을 하였을 때 로봇의 전체적인 움직임 구현이 가능하고 오차가 조금씩 존재하지만 마킹부의 움직임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개선 사항으로는 이와 같습니다. 로봇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측정하고 로봇의 조작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를 하여 효율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공학과 4학년 이민선 이은결입니다. 저희 조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경기장의 소음 현황 및 영향도 분석에 대해 연구해 보았습니다. 먼저 소음 측정의 기준이 될 건물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측정 시간은 낮 시간대로 50데시벨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1초 단위로 경기장 안과 아파트의 103동, 201동의 3층, 9층, 옥상층을 동시 측정하였고 소음음의 평균, 최소, 최대값을 추출하였습니다. 세 지점의 배경소음 측정 결과 30.8데시벨로 도출되었습니다. 경기장 안 측정 결과입니다. 임동 한국 아들리움 아파트의 103동 소음도 측정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201동의 소음도 측정 결과입니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 거리에 따른 소음의 영향도와 수직적 소음 영향도는 존재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지점의 소음 결과가 높게 측정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소음의 경우에는 특히 거주자의 참여연도를 고려하여 피해 여부를 포함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경기장의 경우 소음의 존재 여부를 거주민들이 이미 입주 전부터 인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결론은 소음에 의한 생활 환경권을 침해받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물 해체 프로세스 및 구조 보강 평가를 발표할 조명현입니다. 대도심 건축물의 노후화와 재건축 및 재개발의 활성화로 인한 해체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해체 공사 중 붕괴 및 인명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에 알맞은 프로세스를 결정하여 해체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체 대상 건축물은 최고 높이 14.6m인 RC구조입니다. 총 3가지 케이스의 시나리오를 결정하였고 내력비를 만족하지 않아 잭서포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내진 보강은 Y축 방향으로 H형광의 철골 프레임과 두께 200의 전단벽을 증설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케이스 1은 잭서포트 사용 시 모두 만족하였고 케이스 2, 3은 같은 공법을 사용하였지만 Y축 방향으로 철거한 케이스 3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준 모델에 비해 2가지 내진 보강 공법 적용 시 전체적으로 성능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그린 리모델링 의사결정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구축 프로세스를 연구하였습니다. 우선 기존 스캐너 기반 프로세스와의 정확도 비교입니다.
스캐너는 1%, 드론은 0.9%로 오차율에선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론 기반 방법의 장점은 기존 방법 대비 빠른 모델 출력과 부족하지 않은 정확도이고, 단점은 실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드론 미션이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충분히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조선대학교 각 대학 건물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였습니다. 저희는 메타CF의 길이 측정을 통해 역설계를 진행하였고, 완성된 CAD 파일을 통해 레빗 BIM 모델을 완성하여 매핑된 주변 지형과 합쳐 실제 사진처럼 주변 지형이 보여지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낼 수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커튼홀 태양 반사광 측정 및 현황 조사를 진행한 양호열, 임재욱, 김민혁입니다. 최근 건축 밴드가 커튼홀 구조를 활용한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사옥, 부산 아이파크 등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소송 사례가 있고, 드러나지 않은 태양 반사광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태양 반사광으로 운전자 및 보행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판단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측정지 선정 기준은 광주광역시 소재의 커튼홀 건물들을 현장 답사를 통해 육안으로 눈부심이 느껴지며 특정 시간대에 통행량이 많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총 7가지 건물을 선정하였습니다. 촬영 시간은 하지와 추분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구름이 적고 광량이 충분한 날 일출, 정오, 일몰 시간에 촬영하였습니다. 커튼홀에 의한 태양 방사광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4배, 8배, 16배 ND 필터 3개와 동영상 휘도기를 사용하였습니다. 획득한 데이터를 시각장애를 유발하는 법적 기준 25,000 칸델라 퍼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표로 요약하였습니다. 선정한 모든 건물의 태양 발사광 휘도값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제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콘크리트 다이아 그리드 빌딩 구조물의 내진 설계 및 평가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초고층 수직 구조물의 자유로운 인면 평면 설계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는데, 강구조나 SRC 구조의 다이아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건물이 채택이 많은 반면 최근 콘크리트 구조의 채택은 적습니다. 따라서 다이아 그리드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둥 보호 부재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기존의 건물보다 더 좋은 내진성 효과를 얻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비선형 정적 해석입니다. 비선형 정적 해석이란 구조물에 작용하는 지진화중에 대해 비선형 고동을 정적으로 해석하여 보유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비선형 해석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대상 지역의 응답 스펙트럼 및 요구 스펙트럼과 비선형 해석 결과인 하중 변이 관계를 갖는 성능 스펙트럼이 만나는 점이 성능점을 찾아 실제 발생 가능한 지진화중에 대해서 구조물이 보일 수 있는 고동 상태를 파악합니다. 건물 개요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하며 면적은 가로 28, 세로 18m로 높이 10층으로 각 층당 3.5m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30, 철근 항복 강도는 400MPa로 설정하였고, 고정하중은 5.0, 활하중은 2.5, 지진하중과 통하중은 아래와 같이 적용하였습니다. 모델링 형상입니다. 모델은 스탠다드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모델로 구분하였고, 부재의 크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푸시오버 내진 성능 비교입니다. 스탠다드 건물은 다른 건물에 비해 연성은 좋은 반면 케이스 1과 케이스 3는 초기 강삭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케이스 2 건물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능점의 케이스 1, 3 모델이 스탠다드 건물보다 앞에 있는 것으로 보아 성능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층 전단력, 층간 변입이 최대 변입이 비교입니다. 최대 변이 비교입니다. 층변이 값은 스탠다드 케이스 2, 케이스 1, 케이스 3 순으로 작게 발생하였고, 허용 층간 변이 또한 기준 0.001를 모두 만족하였습니다. 접합부 상세 형상입니다. 고기둥 접합 형상과 가세 기둥 접합 형상은 그림과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이아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구조 시스템이 일반적인 건물보다 휭 강선 및 전단 강성이 높다는 것과 구조적으로 성능적인 측면이 안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층간 변이에서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 KDS 4117000에 준하는 허용 층간 변이 0.001를 모두 만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 골조에 비해 다이아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철근 콘크리트의 주요 부재인 기둥 보호 단면의 크기가 작아짐으로써 경제성 및 품질을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라 다이아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비정형화의 미적 요소 및 초고층 구조적 안정에 적합한 이유로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그린이 팀입니다. 연구 주제에 대한 배경은 다음과 같고, 저희는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및 분석을 하여 그린 리모델링 기술의 효과를 연구하였습니다. 건축물 개요는 다음과 같고, 저희는 현장 조사 후 에코트 프로그램을 활용한 에너지 성능 분석을 하고, 기존 건축물과 4가지 개선안의 LCC 분석을 통해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안2는 패시브, 대안2는 액티브, 대안3은 패시브와 액티브, 대안4는 대안3의 신재생 에너지를 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 표는 에코트 프로그램을 통한 에너지 소유량 결과값입니다. LCC 기법을 통해 대안별 경제성 분석 후 50년간의 누적 현재 가치 비용을 통해 대안2는 4년, 대안4는 44년의 손익 분기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에너지 성능 비교를 하여 에너지의 효율의 증가, 온실가스 절감량 감소, 효율 등급 향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정형 곡면 RC 및 UHPC 가세 시스템 적용 빌딩 내진 설계 및 평가 발표를 할 장수연입니다. 벽체와는 다르게 비정형성을 띠면서 자중을 줄임과 동시에 구조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가세 시스템을 스트라타의 기반 응력 흐름법을 이용해 설계 및 해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스트라타의 유닛을 해석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 2층 골조에 적용하여 해석한 결과입니다. 2층 골조 해석 후 3층짜리 오피스 빌딩을 기준으로 한 건축물의 개요와 가세 정착을 고려해준 모습입니다. 그에 따른 해석 결과로 가세 시스템 적용 골조가 강도 능력과 연성 능력이 개선된 모습입니다. 3층 골조 결과값 비교를 마지막으로 스트라타의 기반 비정형 가세 트러스 시스템 내진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팀은 폐 콘크리트를 골재로 활용한 프리팩트형 열 교환용 대면음자 유동성 및 체험 성능에 대하여 연구를 했습니다. 최근 다양한 솔로들을 지중해 매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진 공법의 경우 대면음자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동성 체험제를 활용한 대면 공법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과정입니다. 슬럼프 200-300mm, 450mm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연결 실험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폐 콘크리트를 실험 인자로 선정하여 유동화 대면음제의 최적 배합비를 도출하고 열 저항값의 감소를 위하여 자가를 채워 넣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슬럼프 200-300mm의 경우 자기 충전성이 부족하고 슬럼프 450mm의 경우는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고유동 체온제로 이용한 대면을 함으로써 기존 공법의 많은 문제점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차원 변이 계측 시스템을 활용한 철골 수익도 측정 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저희의 연구 배경, 목적, 범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론 고찰과 저희가 사용한 3D 자동 변이 계측 시스템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변이량 측정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을 토대로 결과값을 파악해본 결과 변이량과 측정값이 유사하게 도출되었고 오차 범위는 평균적으로 1mm에서 1.5mm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수직도 측정 실험입니다. 철골 수직도 허용 오차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프리즘의 좌표값을 철골 기준 수직도 관리 허용차 및 환기 허용차 기준에 적합한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진행 순서는 기울어진 프리즘 좌표값과 수정 상태 프리즘 좌표값을 수식에 대입하여 이격거리 2를 구하였고 이를 통해 구조체가 정확한 수직을 이루기 위해선 T1, T2의 X, Y 값이 동일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3D 토탈 스테이션을 활용하여 모의 실험을 통한 철골의 수직도를 측정하여 시스템의 정확도와 측정 방안을 제시하였고 향후 작업 환경에 따른 장비의 위치 및 운영 방식 확립, 실제 건축물을 통해 실험하여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공학과 4학년 홍진율입니다. 저는 CFD 시뮬레이션을 통한 광주광역시 주택단지 바람길 분석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심각해져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후변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는 광주 북구 운항 3단지를 대상으로 다음 연구 진행 순서에 따라 바람길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지역은 최근 노후된 아파트를 철거하고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고
오른쪽은 2019년부터 21년까지 광주시 여름-겨울철 주풍년과 평균 풍속을 알 수 있습니다. CFD 모델링은 CFD 프로그램에서 진행하였고 CFD 분석 개요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CFD 시뮬레이션 결과 보행대 높이 기준 풍속별 색이 다르고 붉은 계열일수록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석 지역의 공기 정체 구간은 존재하지 않고 재건축 이후 단지에서 빠른 풍속 구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지정 아파트 단지 형태를 변경하여 개선한 알트1을 제시하였고 재건축 이후 단지와 비교한 결과 전반적인 풍속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17학번 지관식입니다. 제가 준비한 연구 주제는 마찰 댐퍼를 이용한 학교 건축물 내진 부각 및 내진 성능 평가입니다. 학교 건축물은 대피시설로 이용되는 만큼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실제 학교 건축물을 성능을 평가하고 마찰 댐퍼를 이용하여 내진 부각 및 취약 부위를 확인하고 최적의 부각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부각 방법은 마찰 댐퍼와 전단벽을 사용하였으며 마찰 댐퍼를 이용한 부각 방법은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성능을 비교한 것을 포스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호남권 발생 부산물을 활용한 등가 열전도 2W/m 켈빈 이상 열교환용 대매음제에 대해서 연구한 유성종, 서재민, 유미성입니다. 연구 배경 및 목적은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지중선로의 대매음제는 강모래로 이루어지는데 열 전도도가 낮아 송전으로 발생된 열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대매음제의 열 전도도가 개선이 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의 재료를 대신할 등가 열 전도성 2W/m 켈빈 이상의 열 교환 대매음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대매음제 성능에서 가장 중요한 유동성은 플로우 실험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높이 15cm, 지름 7.5cm의 원형 파이프에 배합된 모르타르를 넣어 플로우 실험을 진행했고 퍼진 정도에 따라 지름을 측정하여 플로우 수치를 측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다진 밀도 기준 95% 이상을 초과해야 하고 배합비 플로우 200mm, 300mm, 450mm를 각각 실험하였으며 결과 450mm만 다진 밀도 기준을 통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제 실험 배합비와 실험 과정으로 원형 공시체와 큐브형 공시체를 만들어 압축 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유동화 체험제의 경우 높은 강도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양생 28회 기준 압축 강도 8.1MPa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모든 배합이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 전도성은 각각 원형 공시체에 페콘 13mm, 25mm, 자갈을 골재로 사용하였고 실험 결과 모래 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열 전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테스트 베드를 실험한 결과는 평균 1.945W/m 켈빈으로 표준 편차 0.078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호한 수준으로 열 전도성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은 압축 강도는 모든 공시체가 허용 기준을 충족하였고 열 전도성은 1.945W/m 켈빈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모래와 비교해 봤을 때 대매음제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매긴 자동화를 위한 라이더 센서 기반 최근 배경 오차 측정에 관한 연구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건설 분야에서는 타 분야와 다르게 대부분의 작업이 기술자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건설 자동화를 위한 라이더 센서 기반 목매긴 자동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센서의 적합성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고래에 따른 급격한 오차 발생 및 분해 능차로 인해 장애물 회피 기동 시는 적합하지만 최근 배경 오차에 있어서는 낮은 신뢰도를 보인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고상의 센서를 도입하여 적합성을 판별하였으며 목매기 보동 작업을 위한 상세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센서의 적합성 판별 결과 100mm에서 18mm의 범위 중 600mm 구간을 제외한 평균 오차 값이 신뢰 범위로 측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측정 각도 및 길이를 세 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장 측정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평균 오차 값이 10mm 이내로 측정되며 가는 최근의 경우에도 정밀한 값을 보이기 때문에 목매기 보동 작업 시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측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근의 판별 및 기계와의 수직 거리를 자동 산정하는 데이터 판별식을 제작하여 최종적으로 캡스톤 디자인 연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별 클로프 적용 유무에 따른 건물의 냉난방 부하 분석 및 경제성 평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쿨루프란 반사율이 높은 도료로 지붕에 적용 시 에너지를 절감하고 도시 열섬 효과를 완화시키는 도료를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쿨루프 연구로 여름철 에너지 저감 효과는 유리하다고 밝혀졌지만 겨울철 에너지 증가로 인해 1년의 총 에너지를 분석한다면 에너지 증가의 우려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분석해보기 위해 위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는 건물 에너지 분석 프로그램인 에너지 플러스 프로그램이 사용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진행 시 선정 지역은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별표 1표에 열 관료율에 나와 있는 4가지 지역을 기준으로 선정했고 오른쪽 그래프는 지역별 일사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은 도료 물성치입니다. 적용 도료는 노르페인트에서 나온 에너지 세이버 수성 열반사 단열 도료를 사용하였고 해당 도료의 각 흡수율을 적용하여 입력값을 구했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은 IECC 2021년 표준 주택 모델 프로토타입을 선정하였고 2층 건물로 연면적은 220.82제곱미터입니다. 상세한 시뮬레이션 조건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연구를 위해 진행한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케이스는 총 3가지로 기존 건물과 쿨루프만 적용한 건물, 쿨루프와 쿨러를 적용한 건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결과값 데이터입니다. 먼저 외부 태양열로 인한 건물 표면 온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별 여름과 겨울의 지붕 표면 온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소환인 1월 5일을 기준으로 하루의 지붕 표면 온도를 분석한 그래프이고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날인 대서 7월 23일을 기준으로 하루의 지붕 표면 온도를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다음은 지역별 1년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냉방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하가 저감, 난방의 경우 부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따뜻한 지역인 제주도에서 에너지 저감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성 평가입니다. 도시가스 사용률이 적은 제주도를 제외한 가장 효과가 큰 광주로 비교해본 결과 매년 증가하는 냉난방비로 인해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페이백이 힘들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쿨루프 적용 시 난방 부하 증가, 냉방 부하의 저감이 효과를 보이는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높은 가스비로 인해 연간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여 추후 연구를 진행할 때 히트펌프와 같은 다른 난방 시스템으로 쿨루프 성능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학년 유영관입니다. 제 연구 주제는 파이프렉에 관한 구조 해석과 수직 증축에 관한 구조 해석, 보강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PPT의 내용은 간단하게는 파이프렉의 구조 해석의 필요성과 증축에 대한 스토리를 시작으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파이프렉의 구성과 후에 제한된 지역 내의 추가 파이프렉의 증축과 구조 해석에 관한 고려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캡스톤 연구 주제를 통해 마이다스를 이용하여 모델링과 파이프렉만의 특수 화종을 입력하였고 응답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실제 파이프렉 구조 해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의 수직 증축을 통하여 구조 해석을 하고 문제가 있는 증축에 대한 여러가지 보강 케이스를 만들어 사용 가능한 실질적인 보강 브레이스의 형태를 만드는 결과까지 도달하였고 포스터에는 없지만 푸시오버 해석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이프렉의 필수적인 증설에 대한 구조 보강 형태의 시스템 개발이 성공적이었으며 특수 구조물인 만큼 걸맞는 구조 해석에 대한 방법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is Elsa presenting on influences of curing conditions on self-healing properties of cement mortar for capstone design 2. In this research, the effects of curing condition on self-healing property of cement mortar was investigated, as self-healing naturally occurs by formation of calcium carbonate or hydration of the remaining unhydrated cement. And this self-healing is mostly affected by different factors like crack size, environmental conditions like curing condition, and concrete composition. In this research, 4 curing conditions were appli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which were submerged sealed, submerged exposed, dry, and continuous discharge. And water permeability test and monitoring of surface crack reduction using microscopic image processing techniques were applied to assess the efficiency of self-healing under the 4 curing conditions, and it was concluded that the presence of water and carbon dioxide resulted in the high sealing of surface crack and permeability improvement. Thank you very much. 저희 조는 본 연구를 통해 매년 해체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차원 자동 변이 계측 시스템을 통한 건축물 해체 시의 안전 모니터링 기술을 구축하고 사례 적용 결과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해당 시스템의 적용 검증을 위해 땡땡광역시 소재 4층 규모 땡땡은행의 골조만을 남긴 상태에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체 진행 영상과 타임라인의 비교 검토가 가능한 6월 27일 데이터를 이용하여 작업에 따른 크기를 분류시켜 다른 작업들보다 평균적으로 유독 큰 크기의 값을 가진 시간대의 작업이 외벽 해체 작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 공정은 크게 4가지로 나누었으며 평균 변이량과 표준 편차값을 비교한 결과 각 공정별로 변이량이 고르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국내 허용 층간 변이 기준과 T1-1, T2-1 사이의 층간 변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외벽 작업 진행 시 해당 기준 48mm를 초과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타겟별 변이의 발생 방향은 같은 시간대의 각 프리즘마다 향하고 있는 방향의 데이터를 뽑은 결과 32번에서 36번까지 작업 시간대의 모든 타겟 방향이 같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출한 결론은 4가지 작업에 따른 공사하중 발생과 변이 발생의 유사성에 대한 변이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당 연구는 향후 측정하고자 하는 부재 위치에 타겟 프리즘을 설치할 경우 해체 작업에 따른 변이 이외의 다른 변동 요인의 최소화와 추가적인 현장 실험 데이터 확보 및 다양한 구조 안전성 지표 측정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양대우 박상현입니다. 저희 조는 노후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적용 후 에너지 효율 분석 및 경제성 평가를 주제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파리기후 협약 이후 그린 뉴딜, 탄소 중립 선언 등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목표로 건축에서는 노후 건축물의 단일 세대 그린 리모델링과 통합세대 그린 리모델링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광주 노후 아파트에 시행된 그린 리모델링의 에너지 시뮬레이션과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효용성을 검토하는 것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에너지 평가 시뮬레이션은 에코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행하였고 실제 공사에 사용된 패시브 기술과 액티브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 노후 건축보다 그린 리모델링을 적용하였을 때 건축 에너지 효율 등급이 2등급씩 상승하였고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하였을 때 단일세대 그린 리모델링에 비해 통합세대 그린 리모델링은 투자 회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확인하여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용도 확장 목적의 사업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존의 안전진단은 크게 내구성 평가와 내화력 평가로 나뉘는데 외관 조사의 경우 현장에서 측정 기구를 사용하여 실측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관리 주체에 따라 비표준화된 정보가 생산되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저희는 외관 조사 항목인 기울기, 부동치마, 균열을 3D 스캐너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통해 측정하고자 합니다. 각 항목 중 균열의 경우 균열 폭이 큰 지점의 좌표 간의 거리를 통해 산출하며 기울기의 경우 건물 모서리 치하단부를 지나며 XY 평면과 직교인 선의 최상단부에서 내린 법선의 교차점의 좌표를 통해 산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치마는 보의 처짐량이 적은 끝점을 지나며 XZ평면의 수직인선의 처짐량이 큰 끝점에서 내린 법선의 교차점의 좌표를 통해 산출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식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건물을 통해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균열 기울기, 부동치마 값 모두 오차범위 20% 미만으로 측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기존의 구조 성능 평가 프로세스의 개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축공학과 4학년 김다현, 정재훈입니다. 저희가 연구한 주제는 환기 시스템 미설치 강의실 공기환경 측정 및 분석입니다. 본 연구는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의 환경 문제와 환기 시스템이 없는 강의실의 농도를 특정하여 실내 농도 기준과 비교하고 우리 강의실과 강의를 듣는 제실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강의실의 쾌적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은 측정기 위치 선정, 실내 농도 기준, 측정량 분석, 측정량에 대한 영향, 결론 도출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측정 장비는 에어워치로 이산화탄소, 온도, 습도, 미세먼지를 측정합니다. 측정 위치는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1호관 9층 9211로 선정하였습니다. 측정 위치는 A 위치, B 위치, C 위치로 총 3군데로 정했습니다. 필요 환기량은 계산식은 다음과 같으며 강의실 내의 CO2 발생량은 제실 학생 수에 따라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CO2 허용 농도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증가합니다. 실내 공기질 기준표를 보시면 학교 강의실은 이산화탄소 기준은 1000ppm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9211 강의실 각 A, B, C 위치에 측정한 CO2 결과값입니다.
CO2 측정값에서 평균적으로 다른 시간에 비해 오후 1시경에 제실자가 있는 수업시간에 각 A, B, C 위치별로 PPA량이 높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고 A 위치의 측정 결과는 허용 농도를 대부분 넘지 않으나 문이 개방되어 있음에도 CO2 농도가 상승된 결과를 보였고 B 위치 측정 결과 허용 농도보다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C 위치 측정 결과는 제실자가 있는 위치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농도 상승폭이 적은 결과값을 보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측정 결과값입니다. 미세먼지 측정은 CO2 측정값과 다르게 제시 인원 증가에 따라 상승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측정 결과값은 미세먼지 농도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 저희가 낸 결론입니다. 측정 결과 미세먼지는 제시차 수에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CO2는 높게 나오는 시간대의 강의실 제시차 수는 대략 40에서 50명, 다른 이외의 시간대에는 제시자가 없거나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적은 제시자가 있었는데 측정값을 비교해보면 제시 학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강의실 CO2량은 높이 상승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기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농도 표시 및 알람을 발생시키는 측정기를 도입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실내 환경 개선과 동시에 제시자의 쾌적성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22년 1월 11일경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붕괴 원인으로는 첫 번째, 동바리 미설치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이파크는 무량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둥과 기둥 간격이 24.25m입니다. 이 넓은 기둥 간격이 문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사진과 같이 콘크리트가 일부 붙어 있어야 하는 철근에 콘크리트가 아예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실 양생, 즉 콘크리트 굳히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콘크리트 납품 업체 11곳 중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비파괴 검사 등 구조 검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붕괴 원인 중 재료 부문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붕괴되었는지 추측하기 위해서 재료 부문의 결함을 분석했습니다. 플라이애쉬와 슬래그의 그 함유량을 달리하여 총 8개의 콘크리트를 배합했습니다. 시편 제작을 해서 수준 양생을 거쳐 1, 3, 7, 28, 56일차에 압축 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상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정상 콘크리트와 저품질 콘크리트의 강도를 비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수백 명의 소중한 목숨을 욕심 때문에 보지 못했던 비참한 사고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고에 대해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지식적으로 발전됨과 함께 이 지식에 더욱 걸맞는 인성과 올바른 마인드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품질 콘크리트조 박채연, 조영찬, 강다경입니다. 실험 초반에는 헷갈렸고 어리숙했지만 중반으로 접어갈수록 좀 더 능숙해졌고 실험을 하면서 많은 걸 알아갔습니다. 강의를 수강할 때 책과 자료로 배웠던 것들이 사진이 아닌 직접 손으로 배합하고 타령 양생까지 한 과정을 거쳐 결과를 만들어내매 무척이나 뿌듯하였습니다. 실험을 하면서 일정을 맞추거나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끝내고 나서 보니 졸업을 눈앞에 두고 마무리를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어 보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공학과 4학년 이은결입니다. 이번 1년 동안 캡스톤 디자인 설계를 연구하며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도움을 주신 교수님과 함께해준 팀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학년 이민선입니다. 이번 건축환경 캡스톤을 진행하며 소음 문제에 대한 많은 부분을 알아보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움 주신 교수님과 팀원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공학과 4학년 조명현입니다. 4학년 동안 캡스톤을 하면서 마이다스를 통해 구조 해석 및 푸시오버를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기존 스캐너 기반 역설계 프로세스의 약점을 어느 정도 극복해냈다는 성취감이 지난 1년 동안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리모델링이 앞으로 사업에 좀 더 발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 보면서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서 건설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임재욱, 양호엘, 김민영입니다. 캡스톤 디자인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화려하진 않아도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어느덧 4학년이 되어서 졸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캡스톤 졸업 작품까지 대학 기간 동안 주변에서 도와주신 교수님, 선배분들, 동기 후배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 대학생활 모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 학우분들도 앞으로 취업 잘 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캡스톤 디자인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았고 모두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번 남은 4학년 잘 마무리하길 바라며 다들 좋은 곳에 취업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공학과 4학년 김정우입니다. 4학년 동안 캡스톤을 하면서 마이다스와 이팁스 프로그램을 통해 탄성설계, 내지 성능평가 등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찬 4학년 생활을 보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세현, 황수진, 김태훈입니다. 대학생활 4년의 마지막 팀플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열심히 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여러 팀플과 이번 활동을 통해 대학생활 마무리를 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캡스톤 디자인을 하면서 비록 많은 부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였지만 많은 공부와 조사를 통하여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고 후에 취업을 하여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종종 생각이 날 만큼 힘들었지만 그만큼 좋은 추억과 점점 많은 것을 느끼게 된 마지막 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캡스톤 디자인을 혼자 진행하면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스스로 고민해보고 발전하면서 구조 프로그램도 많이 익히고 전공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혼자 진행하는 과정에서 막막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끝나니 스스로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진행한 캡스톤 디자인을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캡스톤을 통하여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시키는 콘크리트 제작을 위해 다양한 실험들을 하면서 이론적 지식에 실전에 의한 경험을 더할 수 있어 콘크리트란 재료의 이해도가 깊어졌습니다. 또한 대학교의 마무리를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조 노석영, 정상윤, 최성호입니다. 이번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 평소에 활용되었던 수직도 측정뿐만 아니라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탐구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흥미롭고 재밌게 연구를 진행하였고 또한 조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공학과 4학년 홍진율입니다. 저는 이번 캡스톤 디자인을 하면서 CFD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변수들도 있었고 중간에 막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교수님들의 크리틱을 통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캡스톤 디자인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7학번 지관식입니다. 제 연구 주제인 마찰 댐퍼를 이용한 학교 건축물 내진 보강 및 내진 성능 평가를 준비하면서 마이다스 젠과 같은 프로그램이나 비선형 정적 해석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더욱 깊게 알 수 있게 되어서 보람 있었고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사히 실험을 마치고 실험 결과값이 잘 나온 것 같아 재밌는 실험이었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한 실험이 무탈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아 매우 재밌는 한 해였습니다. 실험을 하면서 실험 주제에 더욱 깊이 알아가고 좋은 실험값이 나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캡스톤 디자인 수업이 형식적으로 앉아서 듣기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같이 팀원들하고 주도해서 진행해 나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흥미로웠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배웠던 지식을 토대로 실제로 건설 분야에 적용해보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론과 다르게 충돌되는 부분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잦았지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방향에 도달할 수 있어서 생산적인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공학과 4학년 김민성. 윤서연입니다. 1년 동안 캡스톤을 공부하며 많은 난관에 부딪혀 전공 자절도 하였지만 이를 헤쳐나가며 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알지 못했던 환경 분야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환경과 조금은 더 친해질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캡스톤 진행하면서 환경 분야에 관심이 더 많아지긴 했는데 생각보다 배워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저 스스로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도 이번 연구를 하면서 공주 교수님, 황세영 교수님, 그리고 팀원 소연이가 많이 도와줘서 이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1년간의 캡스톤 경험은 앞으로 환경 분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자극이나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학년 유영관입니다. 이번 1, 2학기 캡스톤을 통해서 친숙하지 않았던 마이너스에 더 친숙해질 수 있었고 흥미롭게 보았던 파이프렉에 관해 깊게 알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스스로 하며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공학과 4학년 엘사입니다. 이번 캡스톤을 2학기 동안 하면서 교수님과 대학원생들의 도움 많이 받아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실험하고 연구하고 결과를 분석하면서 전공적인 지식을 많이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이수정, 하늘임 주범미입니다. 우선 이 주제로 연구했던 사례가 없어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자체가 뜻깊고 첫 시도인 만큼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향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유용한 시스템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캡스톤을 진행하면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건축물 해체 현장 방문 등 좋은 경험을 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전공 지식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이 배웠고 앞으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 진행에 도움 주신 교수님과 석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공학과 4학년 양대우 박상현입니다. 저희 조는 에코2 프로그램을 이용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주제로 캡스톤을 진행했습니다. 캡스톤 과제를 수행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돌아보면 팀원과 즐겁게 많은 것들을 이뤄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4년간 기억에 남을 대학생활을 하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캡스톤 디자인을 진행하면서 에코2 프로그램과 교수님의 크리틱을 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쁩니다. 여기서 배운 기억을 가지고 앞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 구조물 심리평가 프로세스 개선을 주제로 캡스톤을 진행한 시공관리 분야 7조 김은선, 문지현입니다. 그동안의 과제와 달리 어느 한 주제에 대하여 깊게 탐구하고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보람찬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미래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더 많은 전공 지식을 쌓으며 한 단계 성장하게 된 것 같아 매우 알찬 4학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축공학과 4학년 김다현, 정재훈입니다. 이번 캡스톤 진행하면서 지난 3월 주제 선정부터 예전 먹고 마무리까지 방향성을 못 잡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팀원과 교수님의 도움으로 이번 캡스톤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을 진행하면서 힘든 적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옆에 교수님들 덕분에 잘 해낸 것 같고 같이 1년간 만들어준 팀원에게 감사하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품질 콘크리트 겨울 실험을 진행한 홍수빈, 윤태현입니다. 이번 실험을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며 진행한 결과 그에 걸맞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험을 함께 진행하느라 고생한 팀원들과 교수님께 감사하고 4년간의 대학 생활을 지켜봐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국기조입니다.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 많은 지식과 경험을 얻게 되었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캡스톤 디자인 연구를 하면서 많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을 거의 마무리하려니까 아쉽지만 해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낍니다. 후배님들도 저희와 같이 스마트 기술을 주제로 한 색다른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공학과 화이팅!